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평소보다 굉장히 강력한 박수. 네. 이것이 같이 차를 타고 온 효과입니다. 자, 세훈쌤, 오늘은 무슨 책을 소개해 주실 겁니까? 오늘 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기사를 최근에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기사까지 준비했어. 그러니까 이 책을 갖고 온 이유가 이 기사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이제 대담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신문과 중앙이었나? 한국 그 언론협회에서 그 블로그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대담 기사인데 이게 지금 누가 대담하는 거냐면 톰 로젠스틸이라는 분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언론연구원 원장 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손석희 JTBC 사장이 이제 같이 대담했던 얘기예요. 언론이라는 게 대체 어떤 규범을 이렇게 따라갈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기사를 봤는데 이게 톰 로젠스틸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 이름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톰 로젠스틸이 누구더라 하다가 딱 찾아보니까 이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란 책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되게 한 몇 년 전부터 이미 저희가 특목고 입시를 치를 때 애들한테 뭐 기자가 되겠다, 아니면 뭐 언론인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애들한테 필수적으로 다 읽혔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썼던 사람이라는 게 이제 떠올라가지고. 그러면 이런 기사하고 더불어서 책의 얘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저는 이걸 다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애들한테 참 내가 심한 짓을 애들은 그래도 읽어. 아니. 학생들이 읽어. 심한 짓을 한 게 있는 게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추천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데 중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한테 한번 읽힌 적 있어요. 언론정보학과 가려고 해서. 근데 그게 고2였는데 읽고 나서 한 얘기가 선생님 번역자가 영문과 나왔다 그러는데 이분 영어 못하시는 것 같아요. 번역자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이거 진짜 우리 이런 얘기 해도 돼요? 해도 돼. 알게 뭐야, 그죠? 팟캐스트인데. 그러니까 이게 번역자가 이게 마치 내가 번역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번역해도 이보다 낫겠다. 난 영어를 잘 못하거든. 근데 내가 사전 찾아서 번역하면 아마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에요. 진짜. 이분은 영어는 잘하지만 한국어를 못해서.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한국어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이분이 그러니까 번역을 했던 그 문장의 형태가 내가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분은 한국어를 잘 못하세요. 정말 죄송한데 저는 뭐 이분이 뭐 어쩔 수 없어요. 번역하신 분이 뭐 저한테 와서 너 이거 왜 이따위로 얘기를 했어 나에 대해서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8쪽에 딱 그냥 무작위로 펼쳤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무작위로 이 책을 펼쳤어요. 무작위로 이 책을 펼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138쪽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현대 언론의 문화는 기자들이 적절히 이름을 붙이거나 체계화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발전시켜온 사실 확인 방법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게 영어식 문장이에요. 분사구문에 대한 정확한 형태의 한국어적인 번역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어 글쓰기에 대한 어떤 기본 내용으로 체화를 시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뭔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영어를 영어적인 형태로 이제 접근해가지고 나온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학생들에게는 그냥 이 번역이 어려운 책이니 그걸 감안해서 읽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번역이 일단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언론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예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로서 활용해야 되는 예시들을 줘야 되니까. 근데 그 얘기가 전부 미국이야. 그러니까 전부 미국의 어떤 가뜩이나 이해도 안 되는데. 막 부시 얘기 나오고 뭐 옛날 70년대 뭐 언론 얘기 나오고 막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기 누구야? 그 빌 클린턴 그 탄핵 당시 얘기, 탄핵 당할 뻔했던 그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막 무슨 공화당 의원 누구 나오고 민주당 의원 누구 나오고 이런 게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제끼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죠. 굵직굵직한 제목들 위주로 읽어도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애들은 그렇게 읽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이걸 읽으면서 야, 너 인상 깊은 구절을 갖고 와봐. 그러면 항상 30페이지 안에서 나와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우리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아니 그리고 이게 처음 부분이 앞에서 맞아. 앞이 훌륭해요. 거의 앞에서 다 나와 내용이. 앞이 훌륭해요 정말. 그러니까 요 서문까지 딱 읽으면 다 읽은 거야. 거의 다 내용은 끝났어.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사실 거의 다 있어요. 나머지 근거인데 뭐 우리 애들이 뭐 미국 사회 근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5장의 정파로부터의 독립 이런 건 몰라요 우리 애들이. 그리고 사실 확인의 저널리즘과 기자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정도. 요 정도는 이제 보고선 이제 아이들이 좀 읽겠죠. 뭐 이런 거지 뭐 이건 뭐 되겠어요. 정파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인 생각하고 하는 건데 일단 우리 애들이 정파가 없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책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부 예시를 미국에서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다 읽어봤자 이해도 안 되고 맞아요. 이게 대체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읽을 수 없는 책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제가 갖고 온 이유는 그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지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저널리즘이라는 건 어떤 걸 지켜야 되냐 하는 것들을 지침으로 주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굵직굵직한 내용들만을 읽어도 충분히 이 책이 얼마야 지금? 이게 중고로 사가지고. 이거 가격을 보려고 딱 봤는데 진고 그거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사자마자 이걸 떼야 된다니까. 아니 그리고 원가는 15,000원. 아니 근데 요거에 의미는 이게 요거에 개정판이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개정판 나왔어요. 더 비싸졌어요. 더 비싸졌겠구나. 네, 비싸졌어요. 이 책이 더 두껍고 그래서 최근에 한번 확인했는데 더 비싸졌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 그 정도의 가격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게 가격이 내가 앞에 30페이지 정도 읽고 할 건데 그 가격을 지불을 못 하겠다. 그럼 도서관에서 빌리세요. 뭐 그래도 되는 책이에요. 네. 근데 그만큼 좋은 책이긴 해요. 맞아, 굉장히 좋은 책. 이걸 옆에다 놓고 사실 여기 나온 예시들을 만약에 되게 꼼꼼하게 읽을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저는 그 학생은 뭘 해도 나중에 이걸로부터 뭔가 분명히 얻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좀 생활을 좀 오래 한 학생들 중에서 언론 정보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갖고 뭐 탐구 리포트를 한다거나 혹은 이 부분을 갖다 놓고 활용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사례들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하나 뽑아다가 뭔가 활동을 만들기 되게 좋아요. 굉장히 좋죠. 아무도 없거든. 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놓고 이제 자기가 이 책에서 뭔가를 뽑아서 이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의 한국적 특수성을 뭐 이렇게 고민해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완벽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문이 되게 좋아요. 서문을 읽으면 거의 다 읽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서문에서 이제 저널리즘이라는 게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10가지로 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저널리즘의 첫 번째 의무는 진실에 대한 것이다라고 해놓고 진실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전혀 이제 너무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약간 너무 깊게 가지 않게 그렇게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널리즘이 가장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은 시민들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민주주의가 갖춰진다는 얘기 자체가 저널리즘이 발달한다는 얘기가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널리즘이라는 건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뭔가 저널리즘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는 민주주의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시로 드는 것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드는데 이게 뭐라고 들고 있냐면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긴 한데 거기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저널리즘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저널리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있어야만 저널리즘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널리즘의 본질은 사실 확인의 규율이다. 이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고. 네 번째는 그들이 취재하는 대상들로부터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가 권력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자로 봉사해야 한다. 근데 여섯 번째가 약간 특이한 내용인데 특이하다기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은 반드시 공공의 비판과 타협을 위한 포럼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언제부터 예전에 막 우리 한참 100분 토론 되게 인기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사실 그 정도의 인기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100분 토론이. 손석희 님이 없는 100분 토론은 100분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100분 토론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건 100분 토론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토론 프로그램이 되게 여러 군데서 있어요. 근데 전 요새는 토론 프로그램을 잘 안 보는 게 토론을 몰라 나온 사람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토론 프로그램을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이게 내가 저 사람들이 말싸움하고 있는 걸 내가 뭐하러 보고 있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토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특정한 시기에 정치에 대한 입장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서 나타난 의견의 대립을 어디서 우리가 타협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타협의 장을 제공해 주는 곳이 언론이 되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그런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토론이라는 것이 야 정확한 자료도 활용 못하는 토론이 무슨 토론이야 라고 했던 것은 제가 얻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거기서 주지 않기 때문이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그걸 타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저는 그런 토론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우리나라의 토론 프로그램은 사실 그런 의미까지 주지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시민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흥미롭게 그들의 삶과 관련 있는 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전달한다거나 사회적인 의견을 전달한다고 했을 때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뭔가 흥미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굉장히 이 사람이 고민을 하면서 쓰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을 잘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널리즘은 반드시 뉴스를 포괄적이면서도 비중에 맞게 보도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먼저 뉴스로 보도할 것이냐 라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아홉 번째로는 이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라고 하면서 이 기자들이 지켜야 하는 양심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열 번째로 시민들도 뉴스에 대해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전엔 이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970년대 정도에 나오는 책이었다면 이 열 번째 시민들도 뉴스에 대해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아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어떤 뉴스라는 것 자체가 경계가 약간 무너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책임도 분명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사실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뭔가 언론인이야 혹은 뭐 기자야 이런 의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근데 이 책이 지금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제 그 손석희 씨하고 이 사람 톰 로젠스틸의 이 대화를 쭉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아날로그 시기의 이 언론과 그다음 디지털 시기의 언론 저널리즘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가 그걸 똑같이 바라봐야 되냐? 똑같은 원칙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 형이상학적인 얘기들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요새 학생들 진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예전에 등장하지 않던 진로들이 이제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콘텐츠 크리에이터. 제발 좀 그거 좀 하지 말라. 아니 그러면 또 콘텐츠 크리에이터 쓰는 사람들이 또 그래요. 우리가 내가 잘못된.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쓰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PD를 쓰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PD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PD가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PD를 썼는데 나는 그런 PD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무슨 저기 유튜브에서 이런 거 만드는 PD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쳤을 때 과연 나는 그럼 뭘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 같은 거 뭐가 있을까? 유튜브에서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했을 때 자기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그냥 만들어 준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는 책임이 아무것도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식의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도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원칙은 저널리즘으로부터 따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저는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까지 쓰지 마라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썼으면 이런 책 하나쯤 읽고 그렇지. 여기서부터 내가 따왔다. 나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하지만 다른 콘텐츠 크리에이터처럼 그냥 무작정되고 아무거나 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저널리즘은 이 미국의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저널리즘은 권력의 일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널리즘은 약간 좀 특이한 것 특이하죠. 같아요. 사실은 아마 학생들에게 저는 이 책을 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르다. 미국의 저널리즘의 태생 자체가 권력에 대한 비판적 기능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우리나라의 저널리즘은 태생 자체가 권력을 위해서 출발을 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동아일보 이런 것들 보면 저널리즘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력화되어 있는 한국적 특수성 속에서의 내용들에 대한 너의 생각도 좀 있을 필요가 있다. 그게 아마 한국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갖춰야 될 저널리즘을 전공하겠다는, 그러니까 사실상 저널리즘을 전공하겠다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이런 의식을 갖고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분하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자들도 아마 지금 현직에 있는 기자들도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고민하는데요. 그 세계에 있으면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변하는 것도 사실이고 어쩔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이제 그런 플랫폼의 변화들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뉴스들을 쫙 그 방송별로 이렇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기 제가 뭐 딱히 JTBC를 옹호하고 싶고 그런 건 아니고, JTBC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형식이 조금 다른 쪽이랑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다는 게 눈에 딱 띌 정도인데, 그러니까 항상 소비자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정 정도의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게서도 일정 정도의 정보를 끌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그 시청자들한테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언론의 변화가 그렇게 한두 군데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분명히 저는 언론의 변화도 기술의 변화와 발맞춰 갈 때 10년 안으로 분명히 다른 방식의 언론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종편으로 진출할 때 뭐 동아일보랑 조선일보가 그 사내에 보낸 편지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결전의 날이 밝았다. 우리 종편 안 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우리의 사활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뭐 그때 그 종편을 진출하지 않았었으면 종이신문의 위치를 갖고 있었으면 그렇죠. 뭐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플랫폼의 시대잖아요. 예, 맞아요. 네이버 뉴스, 뭐 미국은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저널리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전 세계 최대의 플랫폼인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구글의 시대, 이 세 개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 시대에서 과연 한국적 특수성을 얼마나 살리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질까? 뭐 학생들한테 뭐 이런 고민도 하라고는 막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위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어른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서 포털이 입맛에 맞는 어떤 뉴스들을 띄워주는 게 현재로서 가장 큰 걱정거리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뭐 5, 6년 안에 이미 이 어떤 미디어의 중심에 들어갈 사람들은 지금 유튜브로 접하는 그렇죠. 정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포털 사이트를 걱정할 시기가 아니고 그럼요. 그래서 우리 교육진담도 유튜브로 갈 거예요. 진짜 우리 계속 준비 중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육진담 TV를 만들어서 우리도 유튜브로 제 살 그냥 뺀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뭔 얘기하다 말았지. 유튜브 얘기하고 유튜브. 대부분 유튜브로 이제 진출을 이렇게 거기서 정보를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자체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달리 먹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미디어라는 것에 대한 다른 시각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플랫폼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PD 아까 말씀드렸지만 PD를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 PD가 지금의 어떤 방송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공중파 아니면 뭐 저기 종편에 됐든 간에 그런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내는 어떤 종합 지휘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게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저희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의 어떤 미디어로 넘어갔을 때 PD의 역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학생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걸 안 하는 거지. 어른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리니까 듣고 보이니까 보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만들어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랬을 때 그걸 지도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사실상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저널리즘에서부터 따올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따다가 그 원칙들을 적용하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규율들이 생겨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쨌든 결론은 좋은 책이라는 얘기죠. 네, 번역이 그렇죠. 조금 읽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네. 저널리즘에 대한 더 이상의 미국식 원칙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저는 뭐 영어 잘하면 영어를 읽고. 또 나왔네. 아니 근데 저도 참 학생들한테 못할 짓 한 게, 이게 번역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항상 타박한 게 그래 그게 아니고 영어로 읽어. 그래서 이걸 왜 그래, 영어로 읽으라고. 고등학생이 이제 영어로 읽어야지. 영어로 봐. 그래서 그 학생한테 뭐 원서 사라고 해서 원서 막 사고 이랬었는데 참 근데 못된 짓 한 거. 그렇죠. 그 학생은 원서를 샀어도 안 되는 게 영어는 되는데 미국식 그렇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또 안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근데 뭐 중학생 때부터 이걸 보기 시작해서 좀 도전했던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가지고 또 뭐 개인에 따라서 각각 다르니까요. 예, 제가 그 재작년인가 경기외고에 갔던 친구가 이 책을 진짜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그때 3학년 때, 중3 때. 가서도 이 책을 계속 참고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책이 될 수 있으면 저는 뭐 충분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 정보를 관련한 학생이 중3부터 시작해서 이 책을 고3까지 자신의 인생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을 갖고 오기 전에 원래 오늘 뭘 할까 하다가 생각했던 책은 빅데이터 관련된 책이었거든요. 그거 재밌는데. 빅데이터 관련된 해야죠. 책이었는데 책이 두꺼워가지고 미리 얘기해야 돼. 책이 두꺼워. 제발 좀 미리 얘기해야지. 이렇게 두꺼운데 자기는 책 빨리 읽는다고 하루면 봐요 이러면서. 아니 재밌어요. 근데 책이. 빅데이터가 원래 수많은 상상이 가능해요. 네, 다음에 한번 이제 다시 들고 올 테니까. 네. 근데 이게 약간 시기가 조금 좀 된 책이라. 그래도 빅데이터는 이름 자체가 일단은 깡패예요. 이름 자체가 폭력적이에요. 넣으면 일단 좋아해 다. 특히 중학생의 어떤 학생부에 빅데이터가 기재되는 것 자체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 책은 좀 읽어두면 좋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한물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리고 사실 그 말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다보스 포럼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이야. 그래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은 실체가 없어요. 저는 일단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결국은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극단적인 음모적 시각으로 본다면 피케티 일에 만들어졌었던 빈부격차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덮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언어적 프레임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조만간 사라질 프레임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그 하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덮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세부적인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가 정확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네, 빅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한번 네.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유튜브로 우리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얼굴이 공개됐을 때 뭐 가장 유리한 게 아무래도 완쌤은 서서 방송할 것 같아요. 앉아 있어도 이미 뭐 출중하신데 뭐 굳이. 네, 그다음에 뭐 모차르트가 이렇게 왜 다리 한번 모차르트인지. 이렇게 쭉 뻗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유튜브 하는데 그러면 진짜 재밌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체 누구시길래 저한테 아는 척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살을 뺀 게 그거니 이러면서. 자, 어쨌든 오늘 책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출판사가 그 한국언론재단에서 나온 한국언론재단. 책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내용이 어떠한 어려운 책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쪽 계통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필독서이니까 어쩌겠느냐. 미디어의 이해를 읽는 것보다 나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 그 언론 정보 가는 학생들이 조금 개념을 구분해야 되는 게 미디어가 있고 커뮤니케이션 있고 저널리즘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구분해서 본인이 가야 돼요. 언론 정보를 갈 때 내가 미디어에 집중하는지 커뮤니케이션인지 저널리즘, 이게 미디어 학부에서 이 세 가지를 다루거든요. 훌륭한 말씀이. 정말 완전 꿀팁이야. 완전 꿀팁이야. 그래서 거기서 셋 중에 내가 정확히 집중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널리즘에 관해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참고할 수 있는 도서 하면 제가 볼 땐 거의 이 책이 유일해요. 거의 이 책이 없어요. 없고 너무 어렵거나 거의 이게 유일해요. 그래서 저는 저널리즘이라면 강력 추천. 좀 전에 이 말 나중에 후회할 텐데. 뭐요? 해준 거. 그래서 좀 그래. 이건 좀 사실 좀 그런 거예요. 센 거였는데. 제가 다 깜짝 놀랐어요. 훌륭한데. 아니, 이런 거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청취자분들 그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해서 이 책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번역에 대해서 좀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번역자는 소개하지 않고 로덴스트리라는 분이 좀 지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책 제목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냥 노멀하게 만들어진 책이다라는 거고요. 혹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손석희님과의 어떠한 대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읽으려면 그냥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죠? 그냥 검색하면 톰 로젠스틸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바로 뜨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머님들은 이걸 읽고 애들은 책을 읽히고 그러니까 딱 좋겠네요. 요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뽑아온 건, 이 기사를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 더 이제 언급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책을 읽고 나서의 이후 상황, 그러니까 책을 내가 다 읽었어.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이 잘 안 들면 그 책의 저자를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 책의 저자가 분명히 어떤 활동을 했던 기록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다시 찾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필요성도 좀 있죠. 오늘 아주 그냥 뭐 마지막에 그냥 다들 좋은 얘기들 너무 많이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는 방송을 끝까지는 들어야 된다. 오! 유튜브 스타로 등극할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오늘 수요 독서 시간 굉장히 좋은 얘기 마지막에 좀 진행해 드렸네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한국언론재단에서 나온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